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성과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육체 노동자의 성과, 지식 노동자의 성과는 다르다. 여기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두 번째 잘못 끼워진 단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라는 것 자체를 육체 노동자의 성과처럼 인식했다는 것은 네. 저는 사전에 성과를 정의 내릴 수 있다.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무엇이라고 이미 사전에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냥 우리는 마치 이제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구성원들 도구처럼 네. 그 숫자를 채우면 되는 그냥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내가 하는 만큼 바로 그 성과에 대해서 판단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O도 그렇고 BSC도 그렇고 KPI도 그렇고 이거는 다 성과 관리 잘하려면 이걸 가지고 다 이제 이게 구성원들이 하는 일을 바로 자 일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자를 가지고 와서 딱 길이를 딱 재는 그렇습니다. 그런 도구처럼 이걸 활용했던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식 노동자의 성과는 육체 노동자의 성과랑 어떻게 다르다고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는데 네, 두 가지 점에서 다르죠. 네, 그들이 창출하는 것은 계량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네, 지식, 정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요. 네. 실행되어져야 되고요. 실행되어서 어떤 가치 있는 결과에 기여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졌을 때 그것은 좋은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해요, 사실. 이제 과거보다 더 많이 소환되는 것 같다. 이런 흐름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경영이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어려워지는 부분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답이 없는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정답이 있는 비즈니스가 있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개념과 도구들을 다소 왜곡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현실에 막 억지로 끼워 맞춰서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그렇죠. 고착됐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도태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성과라는 걸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이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솔루션이 성과에 대한 개념에 더 맞다. 네. 이제 이런 인식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과를 관리해야 되겠구나. 음, 이제 이런 필요성들도 더 많이 증대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네. OSC도 네. BSC도 KPI도 네. 새롭게 우리가 음, 새롭다기보다는 원래 본래의 개념이죠. 네. 본래의 개념을 회복시켜서 음, 다시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BSC KPI가 일단은 평가의 도구가 아니라 지식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의 성격이다. 음,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겠죠. 아까 KPI는 대시보드 같은 거다. 네. 우리가 대시보드 보고 평가하지 않냐,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뭐 그렇죠. 운전할 때 사실 대시보드는 말 그대로 정보인 거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그렇죠. 있는지, 연료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그렇죠. 봐야지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BSC 같은 것도 저는 하나의 뭔가 구성원들한테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도 같은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하는 어떤 원페이지 그렇습니다. 같은 개념이 BSC 개념에 더 가까울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자동차가 됐든 비행기가 됐든 그 예, 계기판을 보고 이제 조종사가 사실은 현실에서는 운전을 하고 부품들은 조종사의 통제에 따라서 그냥 조종이 그 부품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조직은요, 이 부품들 안에 다 CPU가 다 있는 거예요. 누가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CPU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각 부품들한테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직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그 정보 계기판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조직을 위해서 각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 조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계기판을 보는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조직이 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고 모든 판단을 다 하고 결정해서 부품들한테 명령을 내리면 부품은 그것을 그 명령이 왜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 노동자예요.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 이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다고요. 응? 뭐 복잡한 데다가 상황도 복잡해졌고 조직장이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이제 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더 뛰어난 능력을 이미 조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원래 개념으로 좀 우리가 소환되어져야 된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음, 뭐 이어서 음, 어떤 걸 좀 더 얘기해 볼까? 그럼 성과 관리 도구라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야기만 했는데 뭐 OSC는 제가 철학이라고 얘기해버려요. 예, BSC는 그 OSC와의 그 철학에 정렬되어진 그 연이어 나온 그 자율이라고 하는 음, 이 그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성과 관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음,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과 관리에 대한 도구, 성과 관리 방법을 뭐, OSC가 안 되니까 BSC라, BSC가 안 되면 OKR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맞습니다. OKR을 굳이 의미 부여한다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적이 뭐냐?
조직의 목표가 뭐 조직의 목적이라는 건 사실 미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가 뭐냐? 뭐 목표와 목적은 사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교될 수가 있죠. 목적은 왜이겠지만 목표는 무엇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략도 있죠. 그래서도 사실 OKR 보면 오브젝티브가 있고 키 리절트가 있고 이니시에이티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목적과 목표와 전략이에요. 이런 걸 정해서 구성원들한테 공유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본인이 자기 역할에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OKR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있다고 생각해요. 뭐 다르게 하면 사실은 뭐 그냥 경영 계획이죠. 조직의 경영 계획을 세워서 경영 얘기를 하면은 미션 목표 전략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구성원들하고 소통해서 구성원들이 그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각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개인의 성과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 제공이에요. 뭐 또 뿐만 그것뿐이겠습니까? 각자의 직무의 역할과 책임이 뭐냐? 이거 규명해 주는 것도 성과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네. 그리고 피드백도 있죠. 피드백 있죠. 그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피드백 사실은 우리 아까 어도비의 체크인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이죠. 그다음에 또 유명한 것이 G가 퍼포먼스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퍼포먼스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했던 인사이트라고 하는 피드백 시스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성과 관리 도구예요. 아까 KPI도 굉장히 중요한 도구고요. 성과 평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평가해야 해요. 특히 지식 노동자들은 중요하다고요. 육체 노동자들은 성과 측정이 이걸 평가해요. 그런데 지식 노동자는 측정과 평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또 하나는 역량. 역량을 측정하고, 역량을 모델링하고, 역량을 측정하고, 역량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 중요한 성과 관리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도구들을 각각의 기능, 각각이 주는 효익을 잘 이해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성과 관리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지 않지만 조금 그 숙련되어 가시면 정말 성과를 창출하는 도구로서 효익을 충분히 느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사실 성과 관리 도구들을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개인의 성과 창출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플랜 두 C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까 이제 조직장의 도구라고 표현하셨던 이제 성과 네. 관리 도구이면서 네. 그 성과 해야 할 일인 거죠. 조직장이 해야 할 그렇죠. 일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이 개인의 성과 창출 프로세스를 도와주기 위한 그렇죠. 성과 관리 네. 전체 모습을 이렇게 네. 하나의 좀 네. 도식화해서 좀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 그림은 OSC 이야기예요. 음, 그 OSC에 보면 이야기를 다 해놓고 있어요. 네. KPI 정보 제공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성과 평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한 성과 평가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성과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전체의 그림의 밑바탕 철학은 OSC입니다. 네,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KPI 좀 이야기를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KPI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MBO나 BSC랑은 좀 다르게 여전히 대부분의 조직에서 KPI라는 개념을 계속 쓰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KPI를 활용하는 정도랄까요? 네, KPI에 대한 활용도가 다 조직마다 네, 다양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면 KPI가 뭐 한 5개 정도 되게 작은 조직에서부터 네, 수백 개의 이런 KPI를 관리하는 조직까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KPI들을 관리하고 계실 텐데 네, KPI를 관리한다? 적절한 네, 표현이 잘 네, 네,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KPI는 계속 개발되고 관리되어져야 되는 거겠죠? 네. 네. 어떤 KPI가 좋은 KPI라고 보세요? 음, 뭐 저는 BSC라는 게 KPI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BSC라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KPI는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되느냐 라는 말씀인데요. 네. KPI는 말 그대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잖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BSC 개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키여야 돼요.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많으면은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KP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핵심적인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디케이터여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그렇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측정의 중요성을 들어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측정되지 않으면 관리될 수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그 측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엄청난 효과가 발휘돼요. 우리는 어찌 보면 측정이라고 하는 도구들을 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데요.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주변에 측정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리고 그 측정에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시면 알 텐데요. 시계, 측정이에요. 시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약속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못 정합니다. 네. 또 우리 예를 들어서 몸무게, 이게 다 측정이에요. 음, 네. 또 차를 타고 있으면 속도계 다 측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KPI는 처음부터 계량화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추상적이었고 다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계량화된 거예요. 계량화되니까 계량화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성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게 정말 측정이 갖고 있는 큰 효과예요. 효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이런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을 계량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걸 계량화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온 양반이 자기 집 문을 따려고 키를 열려고 키를 꽂았는데 그 자리에서 키를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키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KPI 된 잘못된 KPI를 이제 설명하는 아주 에피소드인데요. 이 사람은 열쇠를 어디서 찾냐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자기 들어오는 그 길에 가로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불빛 그 밑에 가서 열쇠를 찾아요. 찾아지겠습니까? 진짜죠. 어디서 찾아요? 어두워도 자기가 열쇠를 떨어뜨린 그 장소에서 열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KPI들을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없는 KPI들을 만들어요. 우리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그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KPI로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둡더라도 그 사항을 우리가 탐색해야 돼요. 이게 우리 현상으로 되돌아오면 도대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자꾸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하다 보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약속해서 이렇게 측정합시다 하면 그게 KPI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계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저울이라는 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측정되어지잖아요. 그 순간 저는 우리의 업무의 퀄리티는 그것만큼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더라도 측정 도구를 만드셔야 돼요. 그 측정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렇게 측정한 것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을 설명하는데 충분할 것 같다. 아이, 택도 없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디벨롭 시켜야 되는 거죠. 측정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있어야 KPI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측정해야 될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계량에만 집중해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선 또 그러면서도 뭐 BSC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통제받는다든지 평가받는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KPI를 개발하고 측정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KPI를 만들고 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완성되면 엄청난 효과를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되게 많은 얘기 나눠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뭐 성과 관리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그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성과 관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성과 관리가 뭐지? 이제 음, 그거부터 사실 개념화하는 게 사실 좀 머리가 아픈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것은 이제 구성원들이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조직장이 음, 지원하는 일, 음, 도구, 네, 성과 관리다. 이렇게 네, 이제 네, 정의를 했고, 그것에 필요한 도구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한 네, 가지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뭔가 문제 해결할 때, 뭐, 예를 들면 공부하면 공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문제 그렇습니다.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거의 도구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음, 대표적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흔히 MBO라고 알려져 있는 OSC에 대해서, 네, 그리고 BSC와 KPI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OKR에 대한 저희 또 생각과 의견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네. 뭐 들으시는 분들이 어떠시냐가 더 중요하죠. 네. 음. 그 혹시 이제 뭐 지금까지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갖고 있던 생각하고 뭐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음, 근데 사실 뭐 저희 주장이 아니고요. 이런 개념을 저희한테 소개해줬던 분들의 이야기를 사실 저희가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개념들이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움이나 이해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런 걸 좀 도움 드리는 정도였지 저희가 OSC를 만들거나 저희가 뭐 BSC를 개발해 소개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학습하는 과정이 있다, 배워가는 과정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이야기,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어,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점, 스탠스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잖아요. 네. 컨설팅 하시는 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 정말 인사 관리에 대한 영향을 저는 뭐 교수님들보다 지금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고객들을 서비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뭐 고객들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좀 체계화된 어떤 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말씀을 정말 컨설턴트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앞으로도 저희가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을 되게 쉽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를 지원하는 거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어떤 성과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냐, 어떤 노동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 먼저 세팅되고 난 다음에 본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프랙티스나 또는 이론들은 육체 노동자를 전제로 한 성과 관리 아닙니다. 지식 노동자를 전제로 한 성과 관리라는 걸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러려면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것 이전에 성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과와 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제돼야 되지 않느냐, 이해돼야 되지 않느냐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이 성과관리가 갖는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뭐 도상 차등화를 통해서 성과 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관리 중요성 워낙 중요합니다. 더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 일하고 있는 뭐 새로 떠오르는 세대가 MZ세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냐에 대한 일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창출해야 될, 그들이 창출해야 될 성과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예요. 시키는 것,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일을 잘해. 못 견딥니다. 왜 스스로 그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 되고, 스스로 확신을 갖게 해야 되고, 그런 확신 속에서 자유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성과 관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뭐 목표 잡아라. 목표 합의하라. 목표대로 평가할래. 이렇게 해서는 그분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